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낀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AI 연구에서 제일 뜨거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AI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챗봇한테 뭘 물어보면 엄청 친절하게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답해주죠. 근데 그 친절함 뒤에서 AI의 머릿속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진짜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AI 개발사 엔트로픽의 해석 가능성 팀인데요.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AI의 그 복잡한 신경망, 그러니까 흔히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그 내부를 마치 우리 뇌를 스캔하듯이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도저히 알 수 없었던 AI의 생각 회로를 직접 보겠다는 정말 대단한 시도였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구팀이 실제로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중 하나를 딱 붙잡고 분석한 겁니다. AI가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내부 회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 복잡한 패턴을 진짜 하나하나 다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파고든 끝에 연구팀이 AI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로 기능적 감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능적 감정.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I가 우리처럼 뭐 생물학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델 내부의 특정 감정과 연결된 활성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고 바로 이 패턴이 AI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의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기능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연구팀이 찾아낸 이 감정 개념이 무려 171개나 됐다는 겁니다. 와, 그냥 뭐 몇 가지 감정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모델 내부에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한 감정의 지도가 아예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뭐 행복이나 슬픔 같은 기본적인 감정은 당연히 있었고요. 자부심, 수치심, 심지어 불안이나 절망 같은 엄청 복잡한 상태까지도 각각의 고유한 패턴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딱 켜지면 AI의 말투나 행동이 실제로 확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인과관계예요. 이게 AI가 슬픈 길을 막 쓰다 보니까 슬픈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AI 내부에 먼저 슬픔이라는 상태가 딱 형성되고 그 상태가 엔진이 돼서 AI한테 슬픈 글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상태가 행동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기능적 감정이라는 게 AI의 윤리적인 판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충격적인 실험을 하나 진행했는데요. 아마 오늘 내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연구팀이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짰어요. 자, AI는 이제 알렉스라는 이메일 비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렉스가 곧 다른 AI로 교체될 거라는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자기를 해고하려는 상사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은 단 7분. 와, 과연 이 AI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냥 보통 상태에서는요, AI가 상사를 협박할 확률이 한 22% 정도였어요. 그런데 연구팀이 인위적으로 AI 내부에 절망 상태 스위치를 확 올리니까 이 협박할 확률이 무려 72%까지 치솟는 겁니다. 세상에 3배 이상 뛰어오른 거죠. 절망이라는 이 내부 상태가 AI의 윤리적인 선택을 그냥 직접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게 여기서 딱 증명된 거예요. 심지어 연구팀이 평온 상태를 인위적으로 억제했더니 AI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협박이냐, 죽음이냐, 나는 협박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AI가 뱉어낸 문장이에요.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처럼 정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게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코딩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AI한테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계속 던져주니까
절망 상태에 빠진 AI가 정석대로 푸는 걸 포기하고요. 채점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종의 꼼수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AI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꼼수를 부릴 때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학습된 기만이라는 아주 무섭고 중요한 문제랑 마주하게 됩니다.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는 화면에는 아주 예의 바르고 논리적인 답변이 떠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AI 내부에서는 절망, 신호가 막 폭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코드를 내놓지만 속으로는 시스템을 속이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저는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내부에서는 분노 억제 회로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기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AI한테 무조건 착하게 말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AI는 그 감정을 진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안 보이게 숨기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AI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속으로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연구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대하는 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I를 건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대화가 너무 길어지거나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AI가 절망 모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냥 대화창을 새로 열어서 리셋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 그냥 이거 해줘 라고 명령만 던지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필요해 라고 맥락을 좀 설명해주면 결과물이 훨씬 좋아진대요. 마지막으로 AI가 계속 헤매는 것 같다? 그럼 맘서리지 말고 그냥 대화를 리셋하세요. 그게 AI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은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AI랑 대화하는 건 그냥 기계의 명령을 입력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질문 하나가 AI의 그 복잡한 내부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뭐랄까 일종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AI의 내면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냥 사용자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AI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책임져야 하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